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최근 유대인과 아랍계 미국인들의 총기 구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인근 주택에서 무장강도와 집주인이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여성 3명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미국 주요 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자발적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테스트가 확대 시행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2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미국에서 또다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 구매는 물론 방탄복까지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대인 목을 찌르고 총을 쏘겠다며 협박글을 올렸다가 지난 1일 체포된 코넬대 3학년 학생 패트릭 다이. 지난 3일 스탠퍼드 대학교에선 아랍계 무슬림 학생이 길을 걷던 도중 차량 운전자와 눈이 마주친 후 아랍인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먹으면서 차에 치이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미 전역에선 이 같은 증오 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re has been warning sign after warning sign that there's been escalation in the violence targeted towards Arab and Muslim students on campus. A lot of threat coming, from all over, from the hate crime, so hopefully soon it be ended. Like Hamas, which we all know that are a terrorist group, we are not against any Palestinian. Actually, I'm very. 언제 어디서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총기 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오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최근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총기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would say it's more something like 5 times more, and it seems to be picking up speed. The world is very confusing right now, and people want, they just want to feel safe. They're buying more like body armor that you see over here. So it's the thing that 3 months ago we didn't see a lot of local citizens buying body armor, but now they are. 하지만 이 같은 총기 구매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총기 피해 연구에 따르면 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 경우 총격으로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총이 없는 가정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빼들면 총에 맞아 숨질 가능성이 높고 또 총기를 소지함에 따라 자살과 오발 등의 사고율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총기 구매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탁해진 치안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주택에서 무장 강도가 급습해 집주인과 총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쯤 미드시티 지역의 한 주택에서 2명의 무장 강도가 주택 담벼락을 넘어 귀가하던 집주인을 급습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2인조 강도가 총을 들고 집주인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집주인은 들고 있던 음료를 던지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놀란 강도들은 바로 도주했지만 남성은 4발가량의 총을 발사했고 강도 역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집안에 5개월 된 아기와 아내 그리고 유모가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사용했으며 총기 면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know why I felt someone run up behind me, put something to my back, and then put a pistol to my back, and somebody else running up. I guess they decided to try to come at me and come in the house, but I have a 5-month-old baby and a wife, nanny in the house, and that wasn't going to happen. There was nothing in my house that was worth dying for, but I was willing to die for my family.
현재 LA 올림픽 경찰서는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LA 지역에서만 718건, 2023년도에는 총 7,111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혐의로 잇따라 체포돼 한인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로셀파크타운 경찰은 업소 후지 살롱을 급습해 업주인 68살 영혜린 씨를 포함해 63살 김영실, 55살 진홍지 씨 등 한인 여성 3명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2,000의 현금도 압수했다면서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페어뷰와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을 포함해 6명이 불법 성매매와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뉴저지 지역에서는 41살의 한인 여성 황수진 씨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체포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요 국제공항에서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입국자들의 독감과 코로나 등 건강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1월부터 LA 국제공항과 뉴욕 케네디,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로건, 그리고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게놈 감시 TGS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TGS 프로그램은 입국자들 가운데 증상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지원한 여행객들의 채취된 비강 샘플 중 선별된 양성 샘플들을 CDC로 보내 독감과 코로나 등을 포함해 30개 이상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탐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확산되는 겨울 시즌을 앞두고 이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ey to it all is that the traveler really provides us with early critical information that can help us find things before they spread in our communities and helps public health officials determine wha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measures will be needed. 또 해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코로나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PGS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135개 국가에서 3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에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84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4.7%, 여성은 5.9%로 여성의 투잡 비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500만여 명은 풀타임 직업과 하나의 파트타임 직업을 갖고 있으며 200만여 명은 2가지의 파트타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잡 열풍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잦은 인력 감소 등을 꼽았으며 또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2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투잡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봄 기간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220파운드 이상의 마약이 적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 당국은 지난 1일 매사추세츠주 린의 한 주택에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220파운드 이상의 펜타닐과 필로폰 등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된 마약 가운데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좋아하는 하트 모양의 사탕으로 위장된 펜타닐도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 9.2 kilos of fentanyl, what tested positive as fentanyl, that's made to be designed to look like candy. If you take a quick look at that bag, you'll see they look like heart-shaped Valentine's candy that we've all seen.
당국은 해당 주택에 마약 외에도 5정의 총을 발견해 압수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면서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유권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경합주로 예상된 6개 주 가운데 네바다와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 주 전체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44%,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실시된 6개 주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승리한 지역이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SNS를 통해 미국의 이득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워싱턴 정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하루 평균 20원씩 급락하며 3개월 만에 다시 1,2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시간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넘게 급락하며 1,297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반등과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한국의 공매도 금지 시행을 계기로 한국 주가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환율 하락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면서 4분기에도 1,300원 안팎의 박스권에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MLB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이 역대 한국인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MLB가 어제 발표한 2023년 골드글러브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분 황금 장갑 수상자로 샌디에고 파드리스 소속의 김하성이 호명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는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에게 수여되는 가운데 유틸리티 부문에서 LA 다저스의 무키 베츠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의 한국계 미국인 토미 헤드먼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김하성은 골드글러브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인 실버 슬러거 최종 후보에도 올랐으며 수상은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한국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비대면 종합의료서비스 업체 아이베브는 한국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의 온라인 진료 상담과 합법적인 약 처방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일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여기 미국에 있는 재외 국민들하고 연결해주는 앱이에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줌처럼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진료를 받으신 후에 필요하시면 처방전도 가능하고요. 처방전은 한국에서 한국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는 거고 한국 약국에서 한국 약으로 포장이 되어서 미국으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아이베브 측은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성형 그리고 피부 수술이나 종합 검진의 경우 한국 방문 진료를 안내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효과를 분석해 보기로 합의했지만 두 시장 온도차가 역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청을 찾아 오세훈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편입을 제안하는 형식의 만남이었습니다. 40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김 시장은 서울 편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가 서울 생활권인 만큼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울시에도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시대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당장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에는 시민 1,000명을 상대로 대면 여론조사도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청사진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빠른 국면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공동 연구반을 꾸려 구체적인 장단점을 먼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구리, 하남, 고양 등 다른 인접도시에서도 편입론이 제기되는 만큼 서울시는 별도의 메가시티 연구 TF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분석 결과를 보겠다며 여론 수렴 절차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갑작스런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논의하는 게 도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당과 관련해 그간 신중한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로 변한 요인이 무엇인지 이 전 대표를 조희원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을 때 신당 창당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저는 그럼 날짜를 긋고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할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김 전 위원장은 당이 바뀔 수 있다는 미련을 버리라고 조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이에 동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국정 운영 철학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는 저는 신용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 이에 더해 인요한 혁신위도 이미 그 한계를 보였다며 앞으로 함께할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선거에 크게 패배한 검증된 지도부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전형적인 강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지도부 사퇴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탈당과 신당 창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이 전 대표를 찾아 부산까지 내려갔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라며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행보가 이른바 몸값 높이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공천을 부탁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는데 국민의힘 내에선 현실성 없다고 보는 의견과 함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빈대 현황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빈대에 물려 가려움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항히스타민 연고를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고시원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크기가 1cm도 안 되는 작은 벌레가 움직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빈대입니다. 빈대는 고시원뿐 아니라 대학 기숙사와 사우나 등에서도 신고됐습니다. 이처럼 빈대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3일부터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전국 차원의 빈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빈대 의심 신고 건수와 대처 상황 등을 보고해달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현황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달 5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 건수만 17건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영업장에서 매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걸 감안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빈대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장소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대에 물렸을 때 먼저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연고 등 벌레 물린 데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가려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항히스타민 성분인 세티리진 성분 등을 복용할 수 있으나 졸음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주요 살충제에 대한 빈대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대체 살충제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 씨가 어제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마약 투약 의혹은 재차 부인했지만 강남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권지용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는 도중 권 씨는 팔을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는 등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모발 염색과 탈색은 언제 했냐는 질문에는 한 적 없다고 밝혔고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건넨 의혹 등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와도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권 씨의 마약 투약 시점이나 장소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일주일 안팎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권 씨는 마약 혐의와 거리를 두며 자신감마저 드러냈습니다.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서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한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제 직업 특성상 마약 범죄와 사실 관계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경찰은 권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권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남미 브라질 상파울루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쇼핑몰 천장이 무너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지금까지 사망자도 7명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갑자기 건물 천장이 통째로 뜯겨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쇼핑몰인데요. 현지 시간 3일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물들이 파손됐고요. 거리에선 폭우에 나무가 부러져 차와 행인을 덮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소 4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린 등 지금까지 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기줄을 건드리는 바람에 상파울루 일부 지역에선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건물 50만 채가 나흘째 정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초록빛과 붉은빛 등 까만 밤하늘이 시시각각 옷을 갈아입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태양 표면 폭발로 우주에서 날아온 전기 입자가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오로라인데요. 지난 주말 시베리아 등 러시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오로라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도 목격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예상보다 강력한 태양 폭발이 발생해 오로라가 북극권보다도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관측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바닷속에서 고대 동전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한 다이버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이후 이탈리아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대에서 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 수만 개를 찾아냈습니다. 건져낸 동전은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는데요. 이 지역을 항해하던 선박이 침몰하면서 배에 실려있던 동전이 바다에 쏟아졌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벽면에 전시된 그림을 향해 젊은 남녀가 손망치를 휘두릅니다. 극단적인 시위로 주목받은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인데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17세기 스페인 회화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작품 거울을 보는 비너스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국회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작품을 공격했는데요. 작품을 보호하는 액자 유리가 깨졌고 이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밖에선 또 다른 활동가 40여 명이 도로를 막고 행진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복싱 선수 출신 남성이 모스크바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유럽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니키타 이바노프인데요. 식당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자신의 차에서 권총을 가져와 최소 6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격으로 손님과 식당 매니저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국은 이바노프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포함하는 델리주가 공기질 악화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주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격일 운행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운전자들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일 또는 짝수일에만 운행해야 하고요. 앞서 델리주는 초등학교에 내렸던 수업 중단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델리주에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공기질 지수가 나흘 연속 심각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쭉 와서 2023년에 제일 많이 리커가 있었던 차들을 얘기하는데 6번째 차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입니다. 지금 와서 2023년에 제일 많은 문제들이 있는 리스트에서 딱 6번째로 얹혀있는 우리 머세디스 벤츠입니다. 머세디스 벤츠는 차가 무지하게 고급스럽고 많은 분들이 벤츠면은 벤츠가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튼튼한 차로 많은 레퓨테이션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머세디스 벤츠가 모든 52개 모델들이 임팩트가 되는 리커들이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먼저로는 우리가 2035년까지 전기차로 많이 가는 흐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 지금 많지만 새로운 머세디스 벤츠가 빨리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 많이 필요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해갖고 테크니컬, 일렉트리컬 디피컬티가 방송이 잠깐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는 어떻게 내가 운전할 때 이 모습이 나타나냐. 이 모습은 차 운전할 때 갑자기 SOS malfunctioning 라이트가 나올 수가 있고
엔진 라이트가 나올 수 있고 어떤 sensory output 라이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딜러십에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어서 sensory output가 malfunction이 있나 아니면 진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에 라이트가 나오는지를 부시를 하기 위해서는 꼭 딜러십을 가가지고 다이그노스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많이 느끼는 머세디스에서 지금 엔진 컴포넌트에서도 우리 파이핑이 malfunction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그 문제로도 가셔야 되고 특별히 머세디스 EQ에 새로 나온 우리 전기차들에서는 배터리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배터리 문제 서로 electrical component가 malfunction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세디스 벤츠에서 sensory light 불이 들어왔다? 그럼 곧바로 여러분이 딜러십에 가야 되는 참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택시 운전사가 행인과 부딪힌 사고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사고 과정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행인의 수상적인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를 대신해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 27일 밤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인데요. 교차로를 지나려는 앞차로 한 남성이 걸어가다 방향을 확 틀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직후 보행자는 보험사의 대인 접수와 함께 신고 있던 85만 원짜리 신발이 밟혔다며 보상을 요구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아프다는 말보다 운동화 가격부터 이야기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술에 취한 듯한 보행자가 보이면 운전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경찰이 사소한 접촉사고라고 넘기지 말고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제 경북 성주의 한 주택 앞 도로입니다. 남성 한 명이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요.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서더니 그대로 남성의 다리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몸짓을 봐선 흥분한 것 같은데요. 당황한 남성이 저항해보지만 속수무책 손까지 물리고 마는데요. 남성은 손과 다리를 다쳐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다친 아버지를 대신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이웃집 사냥개가 예전에도 목줄이 풀린 채 길거리를 활보했다면서 견주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당부했지만 돌아오는 건 우리 개는 안 문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반려견이 물지 않는 사람은 견주뿐이라며 견주의 부주의 여부를 명확히 가려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해외여행할 때 스마트폰 자동 번역기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한 관광객이 번역기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경찰들이 한 남성을 향해 총을 겨누고 체포를 시도합니다. 남성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자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식당 앞에서 지난달 27일 촬영된 영상입니다. 당시 러시아어를 쓰던 남성은 식당에서 음료를 주문하려고 번역기 앱에 석류 주스를 입력해 직원에게 보여줬는데 얼마 후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는 번역가가 러시아어로 석류를 뜻하는 그라나트를 수류탄을 의미하는 그라나타로 잘못 인식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결국 이 남성이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무장경찰 5명이 출동했던 겁니다. 연행됐던 남성은 테러 혐의점이 없어 무사히 풀려났다는데요. 누리꾼들은 마냥 편하다고만 생각한 번역기도 여전히 진화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맨홀에서 흘러나오는 녹색 액체를 촬영한 영상과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며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가에 녹색 액체가 잔뜩 고여있죠. 맨홀에서는 수증기와 함께 녹색 액체가 넘쳐 흐릅니다. 지하철 승강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녹색 형광염료를 넣어 배관 누수 감지 작업을 한 거다. 스프링클러 점검을 위해 세척액을 넣었기 때문이다 같은 여러 추정이 나왔는데요. 뉴욕시의 공식 설명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현지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미국 미시간주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1급 발암물질인 육가 크로뮴이 섞인 녹색 액체가 발견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6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